안녕하세요 여러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국민에게 공개되는 투표율 숫자를 임의로 바꾼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수백 명을 수천 명으로 잘못 입력한 뒤 정상적인 정정 절차를 밟지 않고 다른 투표소 숫자까지 나눠 조정했다는 의혹입니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식 투표율을 손댄 것이 부정선거가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다만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반드시 선을 하나 그어야 합니다. 지금 수사기관이 확인하고 있는 것은 시간대별 투표자 수와 투표율 통계의 허위 입력 정황입니다. 특정 후보의 득표수가 늘거나 줄었다는 사실 또는 당선 결과가 뒤바뀌었다는 사실까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분노가 크다고 해서 확인되지 않은 결론을 사실로 만들 수는 없죠. 그러나 아직 득표 조작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식 통계를 임의로 고친 행위까지 단순 실수로 축소해서도 안 됩니다. 이번 사건은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검찰과 경찰로 구성된 합동수사본부는 압수물과 내부 자료를 분석하다가 선관위 실무자들이 투표자 수 오입력을 발견하고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채 전산상 숫자를 맞추려 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지난 23일에는 중앙선관위와 경기지역선관위, 서울의 여러 구 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고 영장에는 공전자기로 귀작과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투표소에서 집계된 투표자 수가 선거 관리 시스템에 잘못 입력됐다면 오류가 발생한 이유를 기록하고 상급위원회의 확인과 승인을 거쳐 수정해야 합니다. 국민에게 공개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누가 언제 왜 고쳤는지가 남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이 의심하는 방식은 정반대였습니다. 한 투표소에서 수백 명을 수천 명으로 잘못 입력하자 잘못된 숫자를 즉시 바로잡는 대신 초과분을 다른 투표소에서 조금씩 빼며 전체 합계를 맞추려 했다는 것입니다. 선거 당일 투표자 수는 현장에서 읍면동위원회로 보고되고 다시 구시군위원회와 중앙선관위 시스템을 거쳐 공개됩니다. 이 구조는 여러 단계에서 숫자를 확인하라는 뜻이지 여러 단계가 서로 잘못을 덮어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입력 오류 자체는 사람이 하는 일에서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오류를 발견한 뒤 정정 사유와 승인 기록을 남기지 않고 다른 투표소 수치까지 움직여 흔적을 희석했다는 의혹입니다. 절차를 생략한 편의가 반복되면 어느 순간부터는 실수와 조작을 구분할 기준 자체가 사라집니다. 이 사건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선관위가 일반 행정기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선관위는 여당에도 야당에도 유리하지 않아야 하고 결과뿐 아니라 과정에서도 의심받지 않아야 하는 기관입니다. 은행이 하루가 끝날 때 잔액만 맞으면 중간거래 기록은 아무렇게나 바꿔도 된다고 말한다면 누가 그 은행을 믿겠습니까? 선거 통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종 합계가 맞다는 주장은 과정의 무결성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심을 더 키울 뿐이죠. 온라인에서는 벌써 결론이 둘로 갈리고 있습니다. 한쪽은 이번 정황을 과거 모든 부정선거 주장의 최종 증거처럼 받아들이고 다른 쪽은 득표수 조작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대수롭지 않은 행정실수로 밀어내려 합니다. 그러나 두 주장 모두 지금 단계의 사실을 온전히 담지 못합니다. 아직 당선 결과 조작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공식 통계를 임의로 수정한 정황은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확인된 잘못은 정확히 크게 다루고 확인되지 않은 결론은 정확히 유보해야 합니다. 그래야 수사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증거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가계부에 10만 원을 100만 원으로 잘못 적어놓고 오류 표시를 남기는 대신 식비와 교통비 항목을 임의로 깎아 마지막 잔액만 맞춘 셈입니다. 마지막 합계가 맞는다고 과정까지 정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왜 정식 수정 절차를 피했는지, 누가 이런 방식을 제안했는지, 같은 일이 다른 지역에서도 반복됐는지를 더 집요하게 물어야 합니다. 숫자를 잘못 쓴 것이 실수라면 잘못을 숨기기 위해 다른 숫자를 움직인 순간부터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수사팀은 상부에 보고하지 말고 숫자를 조정하자는 취지의 내부 메신저 대화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 지역뿐 아니라 충청 지역에서도 유사한 허위 입력 정황이 추가로 포착됐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아직 수사가 끝난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특정 직원 한 명의 순간적인 오타로 설명하기 어려운 단계에 들어선 겁니다. 같은 방식이 여러 지역에서 나타났다면 이것은 개인의 손가락 실수가 아니라 조직의 관행, 관리체계, 접근 권한의 문제로 확대됩니다.
여기서 선관위 일부 관계자들이 했다고 전해진 해명은 더 큰 논란을 만들었습니다. 최종 투표율만 맞으면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시간대별 투표율은 장식용 숫자가 아닙니다. 언론이 실시간으로 보도하고 정당은 지역별 투표 흐름을 분석하며 유권자는 자신의 지역 참여 수준을 확인합니다. 국민에게 공개하는 공식 통계라면 발표되는 그 순간부터 사실이어야 합니다. 오후에 맞춰질 숫자라며 오전에 허위 수치를 가볍게 넘길 수는 없습니다. 물론 시간대별 투표율의 왜곡이 실제로 특정 유권자의 선택을 바꾸었는지 투표용지 부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는지는 별도의 검증이 필요합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말과 실제 인과관계가 입증됐다는 말은 전혀 다르니까요. 그러나 이 점이 선관위의 책임을 가볍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선거기관의 권위는 국민에게 믿으라고 요구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몰래 숫자를 바꾸지 못하도록 절차와 기록을 공개할 때 생깁니다. 대구에서 열린 집회 연단에서는 이미 모든 부정선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고 정치권이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재선거와 당일 투표 수개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이 분노가 어디에서 나오는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이 스스로 만든 규칙을 어기고 공식 숫자를 만졌다는 의혹만으로도 국민 신뢰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집회의 주장과 수사기관이 확인한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만으로 과거 모든 선거가 조작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반대로 이번 일을 단순 행정 착오라고 덮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오타가 아니라 오타를 처리한 방식의 문제이고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통제 장치가 실제로 작동했는지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 이번 사건은 단순히 투표율 숫자 몇 개가 틀렸다는 사건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에서 실무자가 공식 통계를 어디까지 손댈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관리자와 감사 장치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묻는 사건입니다. 이제 수사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누가 숫자 조정을 처음 지시했는지, 서버에는 수정 전후 기록이 남아있는지, 관리자급 직원들이 이를 알고 있었는지, 과거 선거에서도 같은 방식이 반복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도 남아있습니다. 시간대별 투표율을 맞추기 위한 허위 입력이 최종 투표자 수와 투표용지 관리, 나아가 후보자별 득표 집계와 완전히 분리돼 있었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부터 사건의 무게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핵심을 3단계로 나눠봐야 합니다. 첫째는 시간대별 투표율입니다. 지금 수사에서 직접 문제로 지목된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둘째는 선거가 끝난 뒤 확정되는 최종 투표자 수입니다. 일부 관계자들은 마지막 숫자는 맞았다는 취지로 설명하지만 그 말이 사실인지도 서버 기록과 현장 원자료를 대조해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후보자별 득표수입니다. 현재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특정 후보의 표가 늘거나 줄었다거나 당락이 뒤집혔다고 단정할 근거가 없습니다. 이 구분은 책임을 줄이기 위한 장치가 아닙니다. 오히려 책임의 위치를 정확히 찾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투표율 통계에 손을 댈 수 있었다는 사실은 선거관리 체계의 통제 실패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통제 실패가 곧바로 당선 결과 조작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득표 조작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통계 조정 의혹을 사소한 실무착오로 밀어낼 수도 없습니다. 두 극단 모두 진실보다 결론을 먼저 정해놓은 태도입니다. 부정선거라는 표현을 법적이고 사실적인 의미로 사용하려면 몇 가지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누가 지시했습니까? 어떤 계정으로 어떤 숫자를 바꿨습니까? 수정 전후의 기록은 남아 있습니까? 최종 투표자 명부와 실제 투표용지 수량은 일치합니까? 후보자별 개표 결과에 영향을 준 흔적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영향이 없었다면 왜 정상적인 정정 절차를 피해 다른 투표소 숫자까지 움직였습니까? 이 질문들이 증거로 연결될 때 비로소 사건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아파트 관리비를 생각해보죠. 한 세대의 수도 사용량을 잘못 입력한 뒤 오류 표시를 남기지 않고 다른 세대 사용량을 깎아 전체 합계만 맞췄다면 관리사무소는 마지막 총액이 맞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묻는 것은 총액 하나가 아닙니다. 누구의 숫자를 왜 바꿨고 그 과정이 기록됐으며 같은 일이 반복됐는가입니다. 선거는 관리비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국민의 권력이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결정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집회 현장에서는 모든 부정선거 의혹이 이미 사실로 밝혀졌고 여야 정치인들이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충북도지사가 그동안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에게 사과했다는 발언도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제공된 원문에는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출처나 발언 전문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확인된 사실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재선거와 당일 투표, 수개표 요구 역시 정치적 주장입니다. 제도 개선 논의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이번 의혹만으로 즉시 재선거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조치가 옳았다는 연설 내용도 이번 수사의 결론과 분리해야 합니다. 선관위 전산망의 취약성에 대한 문제 제기와 헌법적 비상조치의 정당성은 서로 다른 판단 기준을 갖습니다. 한 사건에서 의혹이 발견됐다고 해서 다른 정치적 결정까지 자동으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죠. 이것은 논리의 연결이 아니라 결론의 도약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을 밝히려면 지지와 반대의 구호가 아니라 독립적인 기록 검증이 먼저입니다. 또 하나 분명히 해야 할 점은 재선거 요구와 수사 결과 사이의 거리입니다. 관리 절차를 어긴 사실이 확인됐다고 해서 선거 전체가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결과에 영향을 줄 정도의 위법이 있었는지, 그 위법과 당락 사이에 구체적인 연결이 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그래서 투표율 통계 수정 경위뿐 아니라 최종 명부와 투표용지 수, 개표표가 서로 일치하는지까지 검증해야 합니다. 이 연결고리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선거를 확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법적 판단을 정치적 구호가 대신하는 셈입니다. 그렇다고 국민에게 수사가 끝날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라고만 할 수도 없습니다. 신뢰를 잃은 기관은 결론만 발표해서는 부족합니다. 조사 범위와 검증 방법, 자료 보존 상태를 단계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무엇을 확인했고 무엇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는지 설명할 때 불필요한 음모론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투명성은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의 신뢰를 지키는 방패입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이 사건은 어느 진영이 이겼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거 결과를 신뢰하는 사람에게도 오래전부터 의혹을 제기해온 사람에게도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합니다. 선관위를 믿으라고 요구하려면 선관위가 먼저 모든 수정 기록을 공개해야 합니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려면 주장하는 쪽도 득표수와 당락에 연결되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기관의 권위도 시민의 확신도 검증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정치권의 반응은 이미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는 전체 서버에 대한 압수와 과거 선거 자료의 전면 재검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쪽에서는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모든 선거를 조작으로 규정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더 흔들 수 있다고 반박합니다. 어느 쪽이든 피할 수 없는 질문이 있습니다. 선관위 내부에서 투표율을 수정할 권한은 누구에게 있었고 수정할 때 2사람 이상의 승인이 필요했으며 감사 시스템은 비정상적인 변경을 자동으로 감지했습니까?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비슷한 논란은 다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쟁점은 한두 명의 직원이 처벌받느냐로 끝나지 않습니다. 전산 접근 권한을 최소화하고 모든 수정 이력을 외부 감사가 확인할 수 있게 만들며 현장 집계표와 중앙 시스템 수치를 실시간으로 교차 검증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정정은 가능해야 하지만 몰래 정정할 수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류가 발생한 사실보다 더 위험한 것은 오류를 감추는 행위가 시스템 안에서 너무 쉽게 가능했다는 점입니다. 선거의 신뢰는 마지막 숫자가 맞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숫자를 누구도 몰래 바꿀 수 없다는 확신에서 생깁니다. 영상 처음에 던졌던 질문을 다시 떠올려 보시죠. 선관위가 공식 투표율을 임의로 조정했다면 이것이 부정선거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지금 확인할 수 있는 답은 여기까지입니다. 공식 통계를 정상 절차 밖에서 수정한 정황은 중대한 선거관리 범죄 의혹입니다. 하지만 선거 결과 자체가 조작됐다는 결론에 도달하려면 후보자별 득표수와 투표용지, 명부, 서버 기록이 하나의 증거사슬로 연결돼야 합니다. 앞으로 확인해야 할 것도 분명합니다. 압수된 서버의 수정 이력, 계정별 접근 기록, 현장 원자료와 중앙집계 수치의 차이, 관리자 보고 여부, 충청과 경기에서 발견된 사례의 공통점, 그리고 과거 선거에서도 동일한 방식이 사용됐는지입니다. 수사기관은 일부 직원의 일탈이라는 편리한 결론에도 모든 선거가 조작됐다는 정치적 결론에도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기록이 가리키는 곳까지 가야 합니다. 선관위 역시 침묵과 내부 조사만으로 신뢰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잘못이 있었다면 누가 어떤 이유로 무엇을 바꿨는지 국민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검증과 재발방지 대책도 공개해야 합니다. 설명하지 않는 권위는 신뢰가 아니라 불신을 쌓습니다. 숫자를 다루는 기관이 숫자로 해명하지 못한다면 그 어떤 말도 설득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이번 사건을 축소해서도 안 되고 과장해서도 안 됩니다. 확인된 통계 조작 정황은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득표 조작은 증거가 나올 때까지 사실처럼 말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방법은
내가 원하는 결론을 먼저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편해하는 결론까지도 같은 기준으로 검증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번 수사는 선관위 내부에 불법적인 숫자 맞추기를 밝히는 데서 끝날까요? 아니면 실제 투표용지와 득표 집계까지 이어지는 더 큰 증거가 드러날까요? 그 답은 구가 아니라 압수된 기록 속에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사건이 어디까지 확대될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은 이번 의혹을 어디까지 조사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새로운 수사 결과를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